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은 매크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나 예를 들면 엑셀 등등 해서 매크로를 이미 배우셨다면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거고요. 혹시 매크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매크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익히는 게 오늘의 목적이지, 굉장히 딥한 레벨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은 우리가 폼이라든지 그 쿼리라든지 액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들을 배웠는데, 매크로를 오늘 배우게 되면 기존에 배웠던 요소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라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오늘 수업인 매크로를 듣고 나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구현할 수도 있겠다 라고 감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도 매크로의 활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다음 주제인 우리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나면, 아,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활용 시나리오까지 익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벤트라는 거와 이벤트 핸들러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벤트는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 예를 들면 돌이 날라온다. 돌이 날라온다. 아니면 비가 온다. 아니면 지진이 났다. 이런 게 다 이벤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돌이 날라오면 피하죠. 아니면 잡던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던지 맞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그냥 순수한 로봇이에요. 자, 뭐든지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로봇이에요. 순수해요. 인공지능 그런 거 아니에요. 돌이 날라와요. 그럼 막고 있을 거예요. 돌이 날라오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돌이 날라오면 피해라. 혹은 돌이 날라오면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주게 되죠. 그게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방법. 그게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벤트와 핸들러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MS 액세스에서의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액세스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여야 이벤트일 거 아니에요. 액세스가 갑자기 액세스 우리 돌리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해라. 얘는 지금 온도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액세스 입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몇 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우스가 클릭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키보드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액세스가 감지하는 이벤트인 거예요. 예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버튼에 대해서, 자, 버튼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버튼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폼을 열어라 라는 핸들러를 작성한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일이 그런 거예요. 자, 아니면 버튼에 대해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메시지 박스를 띄우라는 핸들러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벤트와 핸들러를 작성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MS 액세스에서의 주요 이벤트는 이렇게 많아요. 마우스 관련된 거, 키보드 관련된 거, 이것도 되게 세분화하면 이래요. 마우스를 클릭했다라는 게 뭐냐면, 마우스를 눌렀다가, 여기 누른 게 다운이죠. 뗀 게 업이죠. 다운과 업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면은 그게 클릭이고요. 클릭이 짧은 시간 내에 2번 일어나면 더블 클릭이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스마트폰 그 메시지 보낼 때도 보면, 잘 한번 예민한 학생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지 키패드를 눌렀을 때 글씨가 입력되나요? 뗐을 때 입력되나요? 뗐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시험 삼아서 누르고 나서 옆으로 손을 뚜두두두두 움직이고 나서 A에서 누르고 뚜두두 가서 K에서 떼면 K가 입력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핸들러가 키패드에서 떨어졌을 때 이벤트 핸들러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거는 클릭. 당연히 클릭 많이 하겠죠. 아까도 우리 이미 한 거예요.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 그다음 더블 클릭. 자, 클릭을 하기 애매한 위치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럴 땐 더블 클릭. 그리고 클로즈, 로드, 오픈. 요거 주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폼이 열릴 때, 예를 들어서 폼이 열릴 때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혹은 음성을 띄우면 따당 하는 소리를 띄워라. 라든가 아니면 폼을 클로즈 할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면서 또 들려주세요 라는 걸 한다라든가 아니면 폼을 닫을 때 열려있는 다른 폼도 닫아드라든가 이런 것들. 자, close, load, open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주로 클릭과 더블 클릭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그 미니 프로젝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볼 거예요. 한 번은 해보고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VBA로 코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오른쪽 그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건데 한번 연습 삼아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액세스를 다시 띄우는데 이번에는 파트 6 macro.accdb를 열어주시고 요거 그 액세스 여러분들 열었을 때 보면은 처음에 그 노란 경고창 뜨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확인을 하고 눌렀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안 때문에 그냥 확인을 안 해버렸으면은 매크로가 안 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에서 빈 폼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거 비어있는 폼이에요. 여기에다가 버튼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버튼들은 전부 마법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법사를 쓰지 않고 직접 해보기 위해서 마법사를 죽이고요. 마법사를 죽이고 버튼을 만들어요. 그럼 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버튼인 거예요. 그럼 요 위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보기로 가면 뭐 눌러도 뭐 아무것도 지금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핸들러를 작성할 건데 버튼을 누르고요. 속성 시트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이 이벤트 얘를 눌러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벤트 즉 이 버튼이 감지할 수 있는 이벤트는 이렇게 한 10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튼이 감지하는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클릭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뭘 할 거냐?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클릭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뭘 할 거냐? 점점점 여기에서 우리는 주로 매크로 작성기를 사용할 거지만 지금 VBA를 한 번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 작성기를 눌러보면 식 작성기는 우리 봤던 그겁니다. 그동안 코드 작성기를 눌러보면 VBA 창이 뜨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어차피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만 쳐볼게요. 탭을 한번 누르고요. MSG BOX 대소문자는 의미 없어요. 대소문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MSG BOX 큰 따옴표 이벤트 프로시저 연습입니다. 큰 따옴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를 굳이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이 코드와 연결된 버튼에
이게 요 코드와 연결된 버튼 커맨드 제로라는 이름이죠.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얘를 저장하고요. 폼을 저장했나요? 네, 그냥 폼 1이라고 저장할게요. 폼 1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얘를 이제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저장하고 가서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했던 거는 이 버튼에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었는데 그 핸들러를 코드 작성기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VBA 코딩을 잘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를 통해서도 웬만한 거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미묘한 작업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로 못하고 VBA를 써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양극단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는 VBA를 써서 하는 극단, 또 하나는 마법사를 써서 하는 극단.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매크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만들고요. 마법사 없이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매크로라고 적습니다. 매크로라고 적고요.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는데 온 클릭에 대해서 점점점, 그러면 이번엔 매크로 작성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매크로가 뭔지는 뒤에 얘기를 할게요. 한번 해보고. 매크로 작성기를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함수가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함수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 함수들이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좀 브라우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카탈로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옆에 카탈로그에서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령 중에 메시지 박스라는 게 있네.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더블 클릭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다시 지우고, 우리가 메시지 박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박스다, box다, 박스다. 그렇게는 안 되네요. 네. 네, 그렇게는 안 되고요. MES. 자, 이렇게 치면 앞에부터 쳐야 되네요. MES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 박스에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름을 정확히 알면 MESSAG 박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고,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메시지를 매크로 연습이라고 하고 경고음을 띄우면은 얘 메시지가 뜰 때 따당 하면서 뜨게 되겠죠. 없앨 수도 있겠고요. 자, 얘를 저장, 닫고, 저장, 폼 1을 실행을 해보면 매크로를 눌러보면 매크로 연습 이렇게 나오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눌러보면은 이벤트 프로시저 연습 이렇게 나와요.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했지만 위에 거는 VBA를 쓴 거고요. 아래 거는 매크로를 쓴 거고요. 자, 우리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거 우리 방금 썼는데 매크로의 정의는 뭐냐면, 자, 매크로 함수, 미리 정의된 연산들의 집합. 자, 매크로 함수를 우리가 아니고 액세스에서 몇 개 지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오픈 쿼리라는 함수, 오픈 폼이라는 함수,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 이런 함수들을 정의를 해놨고요. 매크로라는 건 이런 함수 여러 개를 묶은 거를 매크로라고 합니다. 즉, 지금 아래에 있는 거를 딱 보고 누가 교수님 그게 뭐예요? 이건 매크로야. 그 안에는 매크로 함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크로 함수 3개로 구성된 매크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쿼리부터 실행하고 그 다음 폼을 열고 메시지 박스 띄워주는 거를 하나의 동작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쿼리를 4개 실행할 수도 있어요.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쿼리 오픈 폼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했던 대부분에 대한 해답이 버튼 하나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에 쿼리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거 아까 우리 했던 건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게 또 하나 들어있어요. 어려운 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그인데 이게 한 10년째 안 고쳐지는 거 봐서는 그냥 버그는 아닌 것 같고 자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고객 관리 폼에 있어서 여기에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대여 기록을 조회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우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VD 관리 폼, 고객 관리 폼, 대여 관리 폼만 남겨놓고 다 지울게요. DVD 관리 폼, 고객 관리 폼, 대여 관리 폼. 여기는 반드시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고객 관리 폼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고객 정보가 6명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 관리 폼에는 대여 기록이 여러 개가 있게 마지막까지 가면 6개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정 사람의 대여 기록만 보고 싶은 건데 자, 고객 관리 폼을 디자인으로 열었어요.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 거는 그 마법사 이용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객 관리 폼에서 따라해 보세요. 마법사를 써서 명령 버튼을 만들면 물어보겠죠? 뭘 물어볼 거냐? 폼 열어. 이렇게 하는 거야. 폼 열어. 어떤 폼? 대여 관리 폼. 어떻게? 필터링 걸어서. 뭘로? 아이디와 커스트 아이디. 자, 요렇게 우리 한 100번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뭐 대여 기록 조회 인데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 대여 기록 조회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고객 관리 폼에서 커스트 1번, 2번 누구로 해볼까요? 2번으로 해볼게요. 대여 기록 조회를 해보면 커스트 2번이 빌린 게 2개가 나오는. 자, 요거는 우리 아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요거 아까 했던 거고 지금부터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요. 마법사를 끄고 합니다. 마법사를 끄고요. 마법사를 끄고 버튼을 만드는데 쭉 만들어요. 버튼을 만들고 얘를 대여 기록 조회라고 하고 마법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매크로라고 적었습니다. 대여 기록 조회 매크로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핸들러를 작성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버튼을 누르고 온클릭에 가서 점점점 온클릭에 가서 점점점 자, 요거는 그냥 따라하고 다음번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줄 테니까 그거를 해보세요. 자, 점점점 그래서 매크로 작성기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폼을 열 때 사용하는 매크로는 오픈 폼이에요. 자, 여기 쭉 보면 요 중에 오픈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마법사를 이용해서 했지만 우리는 얘를 하나하나 구현을 해볼 건데 오픈 폼을 이용해서 열어요. 그러면 오픈 폼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폼을 열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열 거냐를 여기서 골라요.
누구를 열 거냐? 아까 고객관리 폼에서 버튼을 누르면 대여관리 폼이 열리도록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여관리 폼을 열어요. 그런 다음에 웨어 조건문을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대여관리 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열란 얘기고요. 필터를 안 건다는 얘기고요. 웨어 조건문을 쓰게 되면 필터를 걸겠다는 얘기예요. 자, 웨어 조건문에서 그래서 식 작성기를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고 액세스에서 해주는 대로 하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고쳐줘야 돼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고객 관리 폼에서 눌러서 대여 관리 폼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대여 관리 폼에 있는 어떤 필드를 찾을 거냐? 자, 목적지예요, 지금. 모든 폼에 대여 관리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 자, 출발지와 목적지를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목적지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대여 관리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고요. 얘랑 뭐가 같아야 되냐 하면 출발지, 고객 관리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 이렇게 같아야 돼요. 자, 출발지인 목적지인 대여 관리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와 출발지인 고객 관리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혹시 안 보이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왼쪽은 목적지, 오른쪽은 출발지인데 액세스는 왼쪽에 있는 거는 목적지는 풀 경로를 다 써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출발지는 폼즈 느낌표, 고객 관리 폼 느낌표 이거를 생략해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고 돌아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에러 나요. 못 찾아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여러분이 뭘 바꿔줘야 되냐면 얘를 카피해서 잘라서 오른쪽에 붙이고요. 그리고 대여 관리 폼이 아니라 원래 폼 이름 출발지 이름 고객 관리 폼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 경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혹시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왼쪽에는 목적지의 필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경로 생략, 오른쪽에는 출발지의 필드가 나와야 되는데 경로 포함.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붙여넣고요.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 저장하고 닫고 저장하고 닫고 고객관리 폼을 열어보면 커스트 1번, 커스트 2번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여기록조에 매크로를 써서 커스트 2번이 빌린 2개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실패했을 텐데 그대로 해도 오타가 있거나 뭔가 좌우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제가 한 것처럼 2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 해결하신 분들은 다른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 신상 폼에서 아까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상세 정보가 나왔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 신상 폼에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누르면 만약에 얘가 재학생이 아니면은 재학생이 아닙니다라고 나오게 하려고 하고요. 졸업생이나 휴학생이나 재적생이 되겠죠. 만약에 재학생이 맞으면은 그 사람의 성적 관리 폼이 뜨게 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 한번 흐름을 먼저 보면은 전체 흐름을 보면은 오른쪽 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학사 상태가 제약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뭐 제약이 아닌 걸로 해도 되겠고 제약인 걸로 해도 되는데 학사 상태가 뭐 제약이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퀄로 해서 다시 학사 상태가 제약이 아니면 재학생이 아니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 거고요. 만약에 학사 상태가 자, 여기 제약이 아니면이라고 했는데 else라고 붙게 되면은 얘와 이게 아니면 여기를 수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 학사 상태가 제약이 맞으면 그때 오픈 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꼬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일단 왼쪽 걸 먼저 하세요. 왼쪽 걸 먼저 하고 나중에 바꿀 건데 왼쪽 거 어떻게 하냐면 학사 상태가 제약이면 재학생이 맞습니다라고 띄우고요. 학사 상태가 제약이 아니면 재학생이 아닙니다라고 띄우는 메시지 박스만 띄우는 거를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학사 상태가 제약이 아니면 재학생이 아닙니다. 제약이면은 맞습니다. 이 위에처럼 지금 그 화면처럼 아니다라는 기호를 사용해도 됐고 저는 좀 이따가 equal 기호를 써서 할 거예요. 뭘 써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학생 신상 자, 학생 신상 폼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학생 신상 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좀 귀찮으니까 마법사로 만들게요. 폼 마법사에서 학생 신상 테이블을 학번, 학과, 이름, 생년월일, 학사 상태 끝.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법사에서 학생 신상 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 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법사로 만들게요. 마법사에서 성적관리도 하나, 둘, 셋. 또 뭐가 있나요? 자, 끝. 자, 성적관리 폼도 만들었어요. 학생 신상도 만들었고 성적관리도 만들었어요. 일단 학생 신상에서 버튼을 만들 건데요. 마법사를 끄고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을 만들어서 얘의 캡션은 뭐 조회, 뭐 성적 조회라고 할 거고요. 이 성적 조회에 대해서 온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온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매크로를 돌릴 건데 매크로 함수가 if예요. if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조는 if 어쩌고 저쩌고 else 이렇게 된 거야. 자, if와 else는 이쪽에 아까 다시 이쪽에 있었던 else를 눌렀습니다. 자, 한번 조건식을 적어 볼게요. if 작성기에서 지금 학생 신상이라는 폼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자, 학생 신상이라는 폼에 있는 지금 여기를 찾아가도 되겠고요. 파일 안에, 폼 안에 어떻게 저렇게 찾아가도 되겠고 지금 이 학생 신상이라는 거는 이 버튼을 소유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맨 위에 직접 떠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눌러주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자, 학생 신상에 있는 학사 상태가 우리 아까 학사 상태 안 가져왔나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학사 상태를 안 가져왔었네요. 자, 다시 학사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여기 학사 상태까지 추가를 해놔야 거기서 조건을 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해서 다시 속성으로 가서 온클릭 이벤트를 작성을 하면 매크로로 건너가서 if 작성기에서
학생 신상에 있는 이제 나오겠죠? 학사 상태가 같다. 저는 강의 노트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뭐랑 같냐 하면 재학이랑 같다. 자, 그러면 학사 상태가 재학이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if 학사 상태가 재학이면 then 하고 여기 뭘 수행하란 얘기예요. 뭘 수행할 거냐? 함수를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는 거죠. 자, 만약에 학사 상태가 재학이면 메시지 박스에 재학생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게 될 땐 else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메시지 박스. 여기도 메시지 박스. 재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흐름만 보기 위해서 재학생이면 재학생 맞다 하고 재학생 아니면 재학생 아니라고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닫기를 누르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얜 졸업생이잖아요. 누르면 재학생이 아닙니다. 다음 재학생이 맞습니다. 다음 재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부문은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문은 제대로 된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보냐면 if 문이 로직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요 else 부분에 있었던 메시지 박스 있죠. 메시지 박스는 실제로 얘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한번 if 문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임시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했던 코드를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뭐냐면 메시지 박스가 아니고요. 오픈 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성적 관리 폼을 열어주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에서요. 점점점에서요. 여기 메시지 박스를 여기 저는 위에 걸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은 아래 걸 바꿀 거고 저는 위에 거를 바꾸게 됩니다. 재학생이 맞으면 맞다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오픈 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 요 함수를 죽였고요. 다시 어떤 함수를 추가할 거냐면 오픈 폼을 추가할 거예요. 오픈 폼을 추가해서 함수의 이름은 학생 신상 얘를 열 거고요. 그리고 조건문을 제가 쓰는 방법대로 편집을 하면 조건문을 저는 목적지인 학생 신상에 있는 아니죠. 학생 신상이 아니죠. 지금 성적 관리를 열어야 되겠죠. 네. 성적 관리를 열어야 되고요. 자, 조건문을 성적 관리에 있는 학번 이퀄 학생 신상에 있는 학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를 카피해서 오른쪽에 붙인 다음에 성적 관리 말고 학생 신상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좀 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결국 학번은 성적 관리에 있는 학번은 학생 신상에 있는 학번과 같아야 된다 해서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그러면 재적생인 경우는 에러가 뜨고요. 넘어가서 재학생인 경우는 폼이 뜨고요. 지금 연습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기 백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백 버튼을 만들면 성적관리 창이 닫히면서 다시 학생 신상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버튼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또 휴학생은 안 되고요. 또 다른 학생이 제약이 나오면 폼이 뜨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를 사용하는 약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별 얘기 없이 매크로라고 했던 거를 내장 매크로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와 상대되는 개념인 독립 매크로라는 개념입니다. 왜 이름을 독립 매크로라고 지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어떤 이런 예를 들면 명령 버튼에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버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매크로가 미리 존재할 수 있고 그 매크로를 나중에 이 버튼과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원래부터 있던 고객관리 폼과 DVD 관리 폼이 있는데 얘네 둘을 열어볼 거예요. 얘네 둘을 열어볼 건데 메인 폼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고객관리 버튼을 누르면 요 폼이 뜨고 DVD 관리 버튼을 누르면 요 폼이 뜨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매크로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고객관리 버튼을 눌러서 고객관리 폼을 띄우게 할 때는 우리 원래 알던 내장 매크로 방식을 쓸 거고요. DVD 관리 폼을 띄울 때는 독립 매크로 방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로 활용할 만하고 반드시 알아둘 필요도 없겠고 텀 프로젝트에 반드시 사용되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이래요. 내장 매크로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독립 매크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놔서 이 이름의 매크로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폼을 여는 그런 매크로구나 라고 DVD 정보 독립 매크로라고 저장을 해둔 다음에 나중에 이 버튼을 만들 때 이 버튼에 우리가 매크로를 새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징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를 불러내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숙한 방식으로 매크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폼 디자인으로 이제 메인 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저장을 메인 폼이라고 할 겁니다. 메인 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꾸미는 부분은 생략하고 버튼만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마법사가 꺼져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명령 버튼을 하나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명령 버튼을 추가를 해서 이름을 고객관리라고 적었고요. 고객관리라는 이름의 명령 버튼을 만들었어요. 자, 이후에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동작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겠는데, 자,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온 클릭했을 때 점점점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면서 매크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한번 짠 뜨고 그 메시지 박스를 닫으면 폼이 열리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고요. 자,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고객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고객 정보를 조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박스가 되겠고요. 이 박스가 열렸다가 닫고 나면 폼을 하나 열어주게 되는데 그때 어떤 폼을 열 거냐 하면 고객 관리 폼을 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폼을 여는 그런 매크로고 얘를 저장하고요. 닫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매크로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필요 없이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동작을 실행해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준 거죠. 자, 한번 얘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나 보면 자, 보기 버튼을 눌러서 고객 관리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한번 뜰 거고 얘를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폼이 뜨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지금까지 했던 방식 말고 독립 매크로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할 텐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독립 매크로를 할 때는 어떤 그 컨트롤에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두게 됩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뭐든지 만들기는 여기 만들기 메뉴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기를 누르면 매크로라고 우리가 그동안 눈길 한번 안 줬던 그 명령이 있는데 자, 매크로를 누르게 됩니다. 자, 매크로를 누르면 지금 만드는 매크로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지 얘는 관심이 없고 이 매크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또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DVD 관리 폼을 열어주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매크로에 메시지 박스를 해서 여기엔 뭐라고 보여줄 거냐 하면 DVD 정보를 조회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오픈 폼에서 DVD 관리 폼을 열어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DVD 관리 폼. 자, 아까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얘는 어떤 컨트롤과도 연결되지 않은 그냥 매크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불러줄 이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지을까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DVD 정보 관련된 매크로고 독립 매크로 연습이니까 DVD 정보 독립 매크로라고 다소 긴 이름이지만 적겠습니다. DVD 정보 독립 매크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명령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적을까요? DVD 관리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현재는 고객 관리는 매크로가 정의가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DVD 관리에는 아무것도 정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매크로를 정의를 해주려고 하는데 DVD 관리를 누른 다음에 여기 속성 시트에서 온 클릭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지금까지는 점점점을 눌렀잖아요. 이번엔 점점점이 아니라 요 꺽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정의를 해둔 매크로들의 리스트가 쭉 뜨게 되는데 현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뜨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자, 매크로는 이미 정의를 해놨고 얘와 그 매크로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보기에서 고객 관리 많이 해봤잖아요. DVD 관리를 실행을 해보면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뜨고 또다시 이런 폼이 열리는 그런 구조가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이걸 안 쓰셔도 되는데 어떤 때 독립 매크로가 요긴하냐 하면 버튼 하나를 눌러서 매크로 한번 쓰고 끝날 거라면 그냥 새로 지정할 필요 없이 버튼 안에다 직접 내장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매크로가 여기저기서 많이 호출이 될 것 같다면, 뭐 예를 들면은 메시지를 띄우고 띵 소리를 내고 뭐 경고창을 한 번 더 띄우고 뭐 폼을 다 닫는 식으로 어떤 일련의 매크로가 여러 메뉴에서 사용될 것 같다. 그러면 매번 새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독립 매크로를 한번 정의를 해두고 그거를 여기저기서 불러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슈는 뭐냐면 서브 폼에서도 이벤트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서브 폼에서 이벤트를 실행하는 것도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만 두 가지 아주 사소하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브 폼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위에서 버튼을 누를 때는 클릭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클릭을 하면 그냥 클릭을 해서 넘어가게 하면은 오작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얘가 왜 넘어갔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게 해볼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온 클릭 옆에서 하던 일을 온 더블 클릭 옆에서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 조건문에 있는 경로인데 이 경로가 아까 같은 경우는 폼 밑에 뭐 밑에 DVD ID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브 폼은 항상 메인 폼을 적어주고 그 밑에 서브 폼을 적어줘야 돼요. 경로가 조금 더 길어지는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뭘 만들어 볼 거냐면 고객 관리 폼 아까 만들었고 DVD 관리 폼 만들었잖아요. 근데 고객 관리 폼 밑에 서브 폼을 하나 만들어요. 서브 폼은 뭐냐면 이 고객이 빌려간 DVD들만 만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서브 폼. 저 고객이 빌려간
대여 기록을 자, 만들어 보세요. 자, 고객이 빌려간 여기 보면 대여 관리 아니죠. 자, 여기 TBL 렌트 있잖아요. TBL 렌트에 있는 내용들을 서브 폼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저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해보면 고객 관리 폼을 열어서 요 밑에 서브 폼을 만드는 건데 마법사를 켜고 해야 되겠죠? 마법사를 켜고요. 마법사를 켜고 여기서 서브 폼 쭉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 어떤 테이블이냐면 TBL 렌트 그래서 DVD ID, 커스트 ID 뭐 언제 빌렸다, 언제 반납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테이블을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위에는 커스트가 1번인데 밑에는 1, 2, 3, 4, 5번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내가 빌린 것만 가져와라. 다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대여 기록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마침. 자, 일단 얘가 돌아가는지를 보면 1번이 대여 기록, 2번의 대여 기록, 지금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거는 요건 무시해도 되겠어요. 자, 3번의 대여 기록, 4번의 대여 기록, 5번의 대여 기록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긴 지금 하나도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대여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DVD 관리 폼을 열고 싶은 거니까 자, 고객 관리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벤트를 줘야 되냐면 요 텍스트 상자 있잖아요. 요 텍스트 상자 요 놈을 눌러요. 요 텍스트 상자. 자,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됐죠? 요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온 클릭 말고 온 더블 클릭으로 할게요. 온 더블 클릭에 온 DBL 클릭에 점점점을 누르면 매크로 작성기 그러면 지금 그 서브 폼에 있는 부위를 더블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픈 폼으로 하고요. 어떤 폼을 열 거냐? DVD 관리 폼을 열 거예요. DVD 관리 폼을 열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 하면 조건문 점점점에 DVD 관리 폼에 있는 DVD 아이디랑 자, 지금 그렇죠. 자, DVD 아이디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 폼에 있는 대여 기록에 있는 DVD 아이디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식으로 요 왼쪽 거를 카피해서 띄고요. 오른쪽에 가서 붙여 넣으면 요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 서브 폼이기 때문에 메인 폼을 거쳐서 서브 폼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로를 한번 보면 경로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여기 로드된 폼이라고 있어요. 로드된 폼에 고객 관리 폼 안에 대여 기록이 있다라는 거를 요 트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폼즈 밑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고객 관리 폼 밑에 대여 기록
밑에 dbdid. 요게 이제 풀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목적지의 dbdid와 뭐가 같아야 되냐 하면 출발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관리 폼 안에 있는 기록이라는 서브 폼의 dbdid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되면 저장하고 닫고요. 그래서 고객관리 폼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빌려봤지? 이렇게 보다가 DBD 4번이 뭐였지? 하고 요 DBD 4 있는 데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4번에 대한 내용이 뜨고, 닫고 다시 1번 고객한테 가서 3번을 더블 클릭하면 뜨고, 요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매크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매크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쿼리나 폼을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다뤄본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실습을 해서 꼭 성공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시고, 이 외에도 매크로가 요긴한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제에서 우리 턴 프로젝트를 위한 미니 프로젝트를 같이 공부할 거잖아요. 미니 프로젝트를 다루는 시간에 추가적인 매크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